이제 예제 4번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 이꼴 0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뭐라고? 하나가 실근, 다른 하나는 중근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세 실근, 그게 가로 2번이네요. 그렇게 될 a의 값의 범위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과 한 개의 양근을 가지도록 하는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x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a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딱 보니까 상세풀이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여기서는 이거 x3승 마이너스 3x 전체를 요거 전체를 이항을 한 거죠. 그래서 a만 남겼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3x 요 3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y 이꼴 a의 교점의 개수 이렇게 잡았죠. 자, 근데 사실은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아니면 다르게 얘를 넘겨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x 3승 마이너스 3x 이렇게 잡고 마이너스 a 이렇게 한 다음에 어차피 a도 상수고 마이너스 a도 상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y 이꼴 fx 이꼴 x 3승 마이너스 3x 이거 하고 y 이꼴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상수 함수하고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도 어차피 계산 과정은 똑같아요. 단지 이제 최고 차의 개수가 음수냐 양수 상태가 편하냐 이 차이일 뿐이에요. 근데 주의해야 되는 건 이제 이 상태에서 풀면 그냥 a 스스로만 있기 때문에 그냥 a의 범위를 구하기만 하면 돼요. 최고 차의 개수가 음수인 3차 함수를 그려서.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최고 차의 개수가 양수라서 좀 더 익숙한 형태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a를 그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a,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값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부호를 한 번 더 붙여줘야 a의 값이나 혹은 a의 값의 범위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도 그게 상관은 없어요. 자, 근데 어쨌든 이제 여기에서 얘는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일단 먼저 fx라고 하는 함수를 마이너스 x 3승 그 다음에 플러스 3x 요거라고 보고 요거하고 y 이꼴 a 상수함수의 이제 교점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건데, 자, 여기에서 fx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 3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 2차 함수는 위로 볼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감소 증가 감소죠. 그래서 x 이꼴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가 될 거고 x 이꼴 1에서 극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가 0이고요. 1에서 무슨 값? 극대를 가진다 그랬고요. 마이너스 1에서 극소를 가진다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으면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서 점이 하나 찍힐 거고, 그리고 극소였으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1에서 함수값을 구해봤더니 1 집어넣었으니까 2가 되죠. 그래서 1,2에서 극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 함수는 0,0 지나가죠. 그리고 심지어 0,0을 단순히 지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홀수차항들밖에 없기 때문에 기함수죠. 즉 원점 대칭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렇게 생겼다가 올라가서 원점을 지날 거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계속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놈이 이제 여기 이 3차 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대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극소에서 이렇게 접하고 있거나 상수함수가 아니면 극대에서 이렇게 접하고 있거나 해야 되죠. 그때 그래서 얘가 y 이꼴 2고 얘가 y 이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따라서 1번의 답은 a가 얼마가 되면 되겠어요? a가 마이너스 2거나 또는 플러스 2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요 사이에서 움직이면 되겠죠. 그러면 교점이 언제나 3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a가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주어진 방정식이 서로 다른 2개의 음근과 1개의 양근을 가진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x축 위에 만약에 상수함수가 그려지면 양근이 2개고 음근이 하나죠. 그 다음에 x축이 되면 양근 하나, 0 하나, 음근 하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x축 아래에서 이렇게 만나야 양근 하나, 음근 2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극소보다는 더 위에 있어야 음근 2개, 양근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극소보다 아래에 내려오면 안 되고. 그래서 딱 여기 x축과 요놈 사이에 이렇게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a가 0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반대로 서로 다른 2개의 양근과 1개의 음근을 가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여기 쌍수가 이제 문자로 들어있으면 걔 하나만 따로 이렇게 두고 나머지 애들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상수함수를 움직여 보는 게 이제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첫 번째 풀이. 자, 그다음에 다시 문제를 쭉 넘어가 봅시다. 다시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쟤를 그냥 분리하지 않고 한번 해볼게요. fx를 저식 전체라고 두면 x 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a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f'(x) 이렇게 구해보면 얘가 3x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 얘는 3으로 묶으면 자, 아까 이제 얘 2개를 이항해서 마이너스 x 3승 플러스 3x 이렇게 돼서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생긴 놈이 나왔죠. 근데 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뒀기 때문에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얘도 f'x가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 1 이렇게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증가, 감소, 증가.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극대, 1에서 극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극대가 f 마이너스 1, 극대 값이 f 마이너스 1인데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플러스 a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극소가 f1 이렇게 되는데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플러스 a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라고 하면 두 극값의 곱이 0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1번은 2 플러스 a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2번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극값, 두 극값의 곱이 어떻게 된다? 2 플러스 a. 극값이 부호가 서로 반대가 돼야 된다 그랬죠. 마이너스 2 플러스 a 이렇게 돼서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1, 2번은 사실은 극대값, 극소값 두 개를 찾은 다음에 2차 부등식 형태 혹은 2차 방정식 형태로 해서 a 값을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그죠? 찾아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3번이죠. 이것만 가지고는 근해 부호나 이런 것까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자, 잘 보세요. 여기서 분명한 건 이렇게 샥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 2 플러스 a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a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얘가 지금 y절편이 얼마인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y절편. x에다가 0 집어넣는 거죠. 0,a를 지나가죠. 그래서 0,a가 지나가는데 여기서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저렇게 생긴 그래프가 음근이 2개가 되고 양근이 하나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럼 y절편이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래서 y절편이 0보다 아래쪽에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y절편 a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a가 0보다 작은 상태, 이런 상태가 일단 돼야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뭔가 조금 이상하죠. 왜냐면 0보다 작기만 하면 될까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y절편이 이렇게 0보다 아래쪽에 내려오는데 이게 점점 아래로 내려가다가 이 극대가 더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극대가 만약에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은근히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극대 값인 2 플러스 a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0보다 큰 상태, 이런 상태가 돼야 되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a가 0보다는 작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번 답이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졌는데 이게 다 되는 걸까요? 왜냐면은 요 그래프를 가만히 보면 얘가 0보다, 그러니까 그 극대극소 두 개 곱이 하나가 얘가 음수가 되고 얘가 양수가 되면 이 그래프 모양새하고는 맞지 않죠. 그래서 얘는 사실은 얘가 양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극대가 양수니까 2 플러스 a가 양수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음수 이런 상태가 돼야 돼서 요 두 개가 이제 섞여서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서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a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돼서 이 녀석이 지금 2번 답이 되는데 여기에서 그냥 서로 다른 조실근 이래가지고 요것만 이렇게 잡아놨더니 여기서도 바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얘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마이너스 2에서 a, 2 이렇게 돼서 여기서도 어차피 이제 그래프 모양이 3차 함계수가 어차피 양수라는 게 여기서도 이미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실 이제 뭐 4차 이상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활용을 하려면 이런 것까지도 잘 염두에 둬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얘가 양수, 얘가 음수 이래서 부호가 반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3차 함수에서는 그냥 곱하기가 0보다 작다 이래 버리면 똑같이 답은 나오는데 이제 엄밀하게 그러니까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아까 이제 이게 지금 두 번째 풀이죠. 첫 번째 풀이하고 두 번째 풀이를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첫 번째 가로 1번과 가로 2번은 두 번째 풀이가 훨씬 더 단순한 느낌이죠. 근데 3번으로 들어갔더니 어때요? 첫 번째 풀이보다 두 번째 풀이가 조금 더 따져야 될 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조금 더 있죠. 뭐 큰 차이가 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그 앞에 동영상에서 바로 이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3차 함수의 실근의 개수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편하게 정리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이제 막 부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때는 그런 것보다는 아까 처음에 상수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애들 따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 상수 함수를 움직여 보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안전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두 번째 풀이 형태보다는 첫 번째 풀이 상수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이항에서 그래프를 다 그려놓고 상수 함수를 x축과 평행하게 막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 보는 형태, 이렇게 해서 이제 실근의 개수를 따지는 형태로 먼저 연습을 많이 해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념적으로 이런 거는 그냥 그래프 그림상으로 그렇게 돼야만 하겠구나, 이런 걸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예제 5번으로 넘어갑시다. 네, 동영상이 갑자기 끊겼다가 화면이 확 바뀌었죠. 네, 일시정지 기능이 있더라고. 그래서 아직 사용법이 완전히 능숙하진 않아서. 네. 자, 어쨌든 봅시다. 예제 5번. 자, 1번부터 x가 2보다 클 때라고 했죠. 그럼 2보다 작은 쪽에서는 뭐 저 부등식이 성립하나 마나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래서 x가 2보다 큰 쪽에서 얘가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x의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이것만 찾으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딱 보니까 바로 1번을 보니까 x 3승 플러스 a가 3x 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얘를 이쪽으로 샥 이항을 하는 게 편하겠죠. x 3이 a가 뭐 쓰기 나름인데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합시다.
마이너스 x 3승 플러스 3x 제곱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범위 안에서 요 그래프의 최대값보다 a가 더 작지만 하면 되겠죠, 사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fx를 마이너스 x 3승 플러스 3x 제곱 이렇게 두고 y 이꼴 a라고 하는 상수함수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자,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서 얘를 이쪽으로 이항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된다는 얘기죠.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한 다음에 a를 넘겨서 마이너스 a 이렇게 잡은 다음에 마이너스 a의 범위를 구해서 다시 a의 범위로 되돌려주기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냥 상수 a로 두고 이제 이렇게 앞선 문제에서는 이렇게 계산을 했으니까 얘도 이제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얼마예요? 6x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x로 묶여서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눈치를 좀 채야 되는데 사실은 뭐냐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3차 함수 그래프 기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더 왼쪽에 있죠. 여기가 더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딱 봐도 그냥 x 이꼴 0에서 극소, x 이꼴 2에서 극대라는 걸 그림만 보고도 사실은 그래프 개형 이제 요것만 보고도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증간표를 안 그려도 어디에서 극대이고 어디에서 극소인지 그래프 개형이 머릿속에만 정확하게 들어가 있으면 증간표를 사실 그리지 않아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아까도 계속 강조하지만 증간표를 계속 그려보는 연습도 같이 해두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그래프 개형이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감이 딱 맞춰졌을 때 그 다음부터 증간표 생략 이렇게 하고 그러면 더 빨리 계산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더 생략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에. 자, 그래서 얘는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0에서 극소죠. 근데 0, 어디 지나가요? 0,0 지나가죠? 그래서 0,0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1이 있고 여기가 2가 있는데 여기 2, 어디 지나가나요? 2,4를 지나가죠. 2,4.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생겼겠네. 그렇죠?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이 사이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x가 2보다 큰 쪽만 확인하면 되죠. 이쪽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등호가 없기 때문에 x에 여기 구멍이 뻥 뚫리고 이렇게 생긴 놈이죠. 이렇게 생긴 놈. 그래서 우리는 여기만 관찰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y 이꼴 a라는 상수함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노란 선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부등호가 성립하죠. 여기 노란색 곡선에 구멍이 뻥 뚫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위에 있기만 하면 항상 요 부등식이 성립을 하겠네. 그래서 A는 어떻게 돼요? A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해서 x3승 그러니까 a를 이쪽으로 이항하고 얘를 이쪽으로 이항해서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하고 y 이꼴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상수함수 그래프하고 또 비교를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이제 그래프가 이제 위아래로 뒤집히고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막 마이너스 4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이제 그래프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건 모든 실수죠. 3차 함수가 아니라 4차 함수네. 그래서 얘도 2번은 이렇게 될 거예요. 4분의 1 x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이렇게 둔 다음에 a를 이쪽으로 샥 이항을 해서 이렇게 그래서 fx라고 하는 함수를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이렇게 둔 다음에 얘랑 요놈의 그래프랑 y 이꼴 a라고 하는 상수함수의 그래프랑 그 비교를 하겠다는 거죠. 모든 실수였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a가 결국은 a가 이렇게 생긴 4차 함수의 최소값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성립을 하겠죠. 이 녀석의 최소값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한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f 프라임 x 얘를 해보면 이제 미분을 하면 x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x로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자 따라서 f 프라임 x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x 이퀄 0, x 이퀄 1, x 이퀄 2 세 개의 극값을 가지겠죠. 4차 함수가. 그래서 4차 한계수 양수니까 어떻게 한다고? 왼쪽에서 한번 꺾이니까 이렇게 생기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간표를 계속 그려보셔야 돼요. 이제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습을 해보시고. 근데 사실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니까 가장 왼쪽에 있는 놈이 x좌표가 가장 작죠. 여기가 그래서 x 이퀄 0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x 이퀄 1, 여기가 x 이퀄 2. 그래서 얘는 지금 그래프를 그냥 바로 그려낼 수 있어요, 사실. 자, 보시면 0, 1, 2 이렇게 잡고요. 자, 0, 어디 지나가나요? 0,0 지나가죠, fx가. 그래서 근데 극소예요. 그래서 0에서 이렇게 생기겠죠. 그 다음에 1, 어디 지나가죠? 1 그러면 1,4분의 1 지나가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4분의 1이라고 하는 놈이 있어서 이렇게 생긴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f2의 값이 f2가 자, 그러니까 4에다가 마이너스 8에다가 플러스 얼마인가요? 2 집어넣었으니까 또 역시 4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0 지나가네. 그래서 얘가 또 이렇게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은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좀 납작하게 그려져서 이렇게 그려져서 이렇게 되고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생긴 형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y 이퀄 a라는 상수함수가 더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요 x축에 달라붙으면 등호가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요거보다 아래쪽에 있기만 하면 되겠네. 그래서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이제 푸는 문제들 가만히 보면 결국은 계속 지난 극대극소 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면 사실 굉장히 난감해져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은 계속 하셔야 되고, 알겠죠? 자. 근데 이 풀이하고 한번 더 비교를 해볼게요. 저는 이제 A 남기고 얘를 이항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 풀이는 어떻게 했어요? 1번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뒀죠. 그 다음에 fx를 그대로 뒀어요. 그래서 미분을 이렇게 쫙 했고요. 자, 그래서 2일 때 결국 최소값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 거죠. 그렇죠?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는데, 이제 사실 저렇게 하시는 것보다 상수항이 문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를 한쪽으로 다 몰아서 그래프를 딱 완벽하게 그려서 딱 고정시켜 놓고 상수함수를 움직여 보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사실. 알겠죠? 얘도 있는 그대로 둔 다음에 f'x 계산을 해서 중간표 그린 다음에 최소값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설명한 풀이하고는 다르죠. 근데 어차피 이제 똑같은 거예요. 이제 얘는 최소값이 그렇게 된다라고 해서 이제 계산을 한 건데 사실 이제 계속 강조하는데 제가 강조하는 얘기는 뭐예요? 상수항 하나에 문자가 있으면 걔 하나만 따로 빼서 상수함수라고 두고 나머지 애들만 그 함수로 딱 설정을 한 다음에 나머지 애들을 그려놓고 상수함수를 항상 움직여봐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함수 활용 파트에서 진짜 활용이라고 할 수 있는 속도와 가속도 이런 건데, 사실 이제 뭐 이건 물리에서도 나오고 막 하는데, 뭐 여러분들 중에 이제 물리를 선택하실 분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여기 수학에서도 이제 속도와 가속도 등장을 하는데, 자, 보세요. 우리 어떤 속도나 이런 거를 얘기하려면, 속도나 가속도를 얘기하려면 뭔가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야 돼. 그렇죠? 물체가 막 움직이고 있어야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속도, 그리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은 속도가 항상 똑같은 놈이 될 거고,
속도가 막 변하기도 하죠. 그러면 그 변한 정도를 측정하는 게 가속도죠. 그래서 이게 물체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즉 여기서는 이제 수학이니까 그 물체를 점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속도가 나오려면 우리 속도, 시속, 분속, 초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각이 있어야 되겠죠. 시각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그 위치의 변화를 가지고 속도나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를 x라고 하면, 시각 t라고 했잖아요. 그럼 시각이 변하면 x도 변하겠죠. 그래서 시각이 변하면 t가 변하면, 시각 t가 변하면 x도 변하기 때문에 x는 t에 관한 함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 t에 관한 함수이기 때문에 x equal ft 이런 형태의 함수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시각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의 위치의 변화량 델타 x, 델타가 들어가면 그 문자의 변화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델타 t가 있으니까 시각이 델타 t만큼 변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델타 x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t에서 t 플러스 델타 t만큼 변했으니까. 자, 그래서 요 식의 양변을 델타 t로 나눠주면 이런 식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네요. 평균 변화율인 거죠. 그래서 시각이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 변할 때 t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 그래서 얘가 요게 이거를 이제 평균 속도라고 부르는 거. 왜냐면 시각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냥 그 시각이 0일 때 출발을 딱 해갖고 1시간 뒤에 딱 갔더니 위치가 한 60km만큼 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평균 시속 60km만큼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중간에 막 이제 차를 타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서 딱 출발을 해서 학원까지 딱 왔는데 시각이 뭐 한 20분 걸렸어. 근데 거리가 40km야. 뭐 물론 40km로 오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러면 20분에 40, 시각이 20만큼 변했고 위치는 40만큼 변했죠. 그래서 속도는 2 이렇게 되는 거죠. 분속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이제 근데 중간에 막 차를 막 속도를 올렸다가 다시 줄였다가 막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 속도가 그렇다는 거지, 이게 하나하나로 놓고 봤을 때는 항상 그 속도로만 똑같이 유지해서 온 게 아니죠. 어느 순간은 굉장히 빨랐다가 어느 순간은 잠시 멈추기도 했다가 막 이렇게 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과 끝 평균 속도가 이런 거예요. 시각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상 평균 변화율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 평균 변화율은 미분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속도도 미분이 아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균 변화율과에서 분모 델타 t가 0으로 갈 때의 극한을 계산하면 그 녀석이 시각 t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각 t에서의 함수 x equal ft의 순간 변화율은 점 p의 순간 속도라고 부르고, 그게 딱 그 시각에서의 속도다라고 이제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 속도를 v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럼 사실상 얘가 어떻게 보면 위치 함수. 얘가 지금 위치 함수라고 볼 수 있죠. 이 녀석을. 위치를, 시각 t에 따른 위치의 변화를 나타냈으니까 위치 함수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순간 변화율이니까 이 녀석은 f'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v는 델타 t가 0으로 갈 때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평균 속도의 극한값 델타 t가 0으로 갈 때. 그래서 dt분의 dx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걔를 f't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죠. 이건 미분에서 했던 거랑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결국은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 함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게 막 이 뭔 말이야, 나는 지금 속도 이런 거 하나도 모르겠어, 막 이렇게 생각을 만약에 들 수도 있잖아. 사실 뭐 그런 사람들은 저한테 문자나 뭐 카톡이나 이런 걸로 다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사실은 개념 이해도 정말 중요하지만 일단 사실은 개념을 이해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풀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를 풀 때 정말 중요한 거는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사실은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뭐냐면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 함수다.
그래서 위치 함수가 딱 등장하면 그냥 미분을 해버려. t에 관해서. 그럼 걔가 그냥 속도 함수야. 그래서 그걸 적용해서 그냥 문제를 푸는 연습만 해도 뭐 예를 들어서 센의 B단계나 뭐 이런 정도 수준의 문제는 어느 정도 다 풀려요, 사실. 그래서 좀 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래도 개념 이해를 하고 하는 것과 그냥 뭐 마치 공식을 암기하듯이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것과는 이제 차이가 있죠. 한계가 달라지죠. 그래서 만약에 개념적으로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뭐 연락을 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묵혀놨다가 다음 주 토요일에 오프라인 수업에서 질문을 하셔도 괜찮고요. 자, 어쨌든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 함수가 된다. 요거는 뭐 무조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속도를 한번 봅시다. 우리 여기서 보세요. 차를 타고 가는데 막 이렇게 가. 그러면 이제 목적지까지 가요. 그러면 속도는 계속 양수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런데 목적지를 딱 갔는데 살짝 오버했어. 그러면 다시 후진해서 거꾸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속도는 마이너스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네. 거꾸로 왔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속도는 양의 값을 가질 수도 있고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라고 하는 건 결국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양의 방향도 있고 음의 방향도 있고. 자, 그런데 그냥 순수하게 속도의 크기만 알고 싶어. 이게 뭐 목적지까지 그냥 직진하든지 아니면 뭐 후진을 하든 우리는 속도의 크기만 알고 싶어요. 그래서 속도의 크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속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속력은 크기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속도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속도 함수의 절대값을 이렇게 씌우면 이 녀석을 우리는 속력이다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속도는 음수도 가능하지만 속력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절대값이 있으니까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가속도라고 하는 것도 있죠. 자, 속도는 계속 일정한 속도로 우리가 달리거나 이러진 않기 때문에 속도가 막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막 이렇게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속도의 그 변화를 우리는 가속도라는 용어를 써서 불러요.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은 속도의 변화를 측정한 게 가속도 함수겠죠. 그러면 속도 함수를 미분하면 가속도 함수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가속도를 보통 A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V 프라임 T 이렇게 될 건데, 이 녀석은 위치 함수를 한 번 미분하면 속도 함수였죠. 얘를 두 번 미분한 식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되겠죠? 자, 이제 이그젠플을 보시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 함수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위치 함수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얘를 미분을 해요.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3t제곱 마이너스 4죠. 그게 속도 함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또 한 번 미분해. 6t 이렇게 되죠. 그게 가속도 함수 이렇게 되죠. 그래서 t가 1일 때, 시각이 1일 때의 속도와 가속도는 여기에 두 군데에다가 t 대신에 숫자를 대입만 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밑에 요약 정리된 부분을 보시면 자, 여기서 위치 미분하면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위치 함수가 t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걔를 미분을 한 게 속도 함수다. 그래서 이 녀석을 보통 v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t에 관한 함수이기 때문에 vt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 녀석을 x에 가로 열고 t에 관한 함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 녀석도 마찬가지죠. 가속도 함수.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을 at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다르게 v''t라고 쓰기도 하고 아니면 f2't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속력은 절대값 vt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vt 대신에 f't가 들어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가속력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속도가 증가하면 가속도는 양수가 될 거고, 속도가 감소하면 가속도는 음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 가속도의 크기만 측정하고 싶을 땐 역시 마찬가지로 얘를 절대값 AT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AT 대신에 당연히 절대값 V'T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절대값 F2'T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겠죠. 알겠죠? 여기다가 이런 형태로 정리를 다시 해두세요. 추가해두는 게 좋겠다는 얘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전에 얘기한 그 내용이 계속 나와 있는 거죠. 물체의 운동 방향. 속도가 양수면 오른쪽으로 가고 속도가 음수면 왼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럼 가속도가 양수면 속도가 증가하는 거고, 가속도가 음수면 속도가 감소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속도와 가속도만 나오면 참 다행인데, 제목은 속도와 가속도라고 딱 붙여놓고 하나를 더 미분에 활용해서 더 붙여놨어요. 우리 저런 거 했잖아요. 막 넓이의 최대값이 얼마냐, 막 그런 거. 그럼 부피의 최소는 얼마냐, 막 이런 게 나오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속도, 위치 함수 미분하면 속도 함수 미분하면 가속도 함수 이런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도형의 길이나 도형의 넓이나 도형의 부피에 대해서도 시각에 대한 변화율 막 이런 거를 측정을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좀 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자, 이게 위가 이제 요만큼이 뻥 뚫려 있어요. 그리고 사방은 막혀 있고 바닥도 이제 막혀 있는 거죠. 어항이나 뭐 수조나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부어요. 물. 그러면 시각의 변함에 따라서 시각의 변함에 따라서 물이 막 이렇게 이제 차오르겠죠. 그렇죠? 근데 물을 항상 일정한 양으로 이렇게 부을 수도 있지만 수도꼭지를 가지고 막 장난질을 쳐요. 많이 급하게 부었다가 적게 부었다가 그러면 시각의 변함에 따라서 채워지는 양도 막 변화가 생기겠죠. 그렇죠? 네. 어린애도 아니고 아무튼 이런 장난질을 이제 계속 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긴 직육면체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렇게 생긴 막 항아리가 있어서 여기다가 막 이제 물을 붓는 거야. 그럼 이게 지금 막 자른 단면적이 막 다 다르죠. 여기에 이제 물이 채워져 나가. 그때 물의 부피의 변화율이 어떻게 되냐 막 이딴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이런 길이의 고무줄이 있는데 길이가 그럼 정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한쪽 것은 고정시켜 놓고 이 한쪽 것을 잡고 막 잡아당겨요. 그렇죠? 그럼 힘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빠르게 늘어나기도 하고 천천히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길이의 변화는 어떻게 될 거냐?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제목을 붙였잖아요. 자, 근데 아까 속도가 속도에서 분명히 할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개념 이해가 잘 안 되면 저한테 반드시 다시 질문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사실 그냥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외워서 적용하는 연습만 해도 뭐 비단계 정도는 뭐 웬만큼 풀려요. 위치 함수 미분하면 속도 함수 미분하면 가속도 함수, 걔네들의 절대값을 씌운 게 속력, 가속력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분의 개념을 이용해서 그냥 계산만 해도 어느 정도 다 풀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길이의 변화율이죠. 시각 t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길이를 t에 관한 함수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함수로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걔를 이제 미분을 하면 그게 t에 관한 변화율을 계산할 수 있는 식이 되는 거예요. 길이를 t에 관한 식으로 L이죠. L을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걔를 t에 관해서 미분하면 그게 그냥 dt분의 dl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넓이도 마찬가지예요. 넓이 s를 시각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2차 함수 뭐 문자 하나 잡은 다음에 내접하는 뭐 직사각형 한 다음에 걔 미분해서 하는 것처럼 단지 그게 x가 아니라 이제 t라고 하는 문자로 바뀐 거죠. 그리고 s를 t에 관해서 표현한 다음에 넓이를 걔를 t에 관해서 그냥 미분해버리면 그게 넓이의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 부피도 마찬가지야. 부피도 시각 t니까 t에 관한 함수로 표현을 해요. 그냥 v가 그러면 t에 관한 식 이렇게 되겠죠.
걔를 그냥 t에 관해서 미분하면 그게 그냥 부피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여기서 그러니까 결국은 넓이, 부피, 그러니까 길이, 넓이, 부피든 다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걔를 미분하면 그냥 변화율을 나타내는 식이다. 위치 미분하면 속도다.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다. 이거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딱 그거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그젬플을 보시면 반지름의 길이가 처음엔 1이었다가 매초 3의 비율로 증가하는 원이 있다라고 했죠. 증가하는 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식을 만들어야 되는지, 원의 넓이에 대한 식을 만들어야 되는지, 원의 둘레에 관한 식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뭘 구하라고 해야 되냐면 원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넓이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죠. 그렇죠? 단위는 뭐였냐면 초예요, 초. 자, 그래서 저 단위에 맞도록 이런 류의 문제는 모든 문제를 t, 초, 요 문제는 초죠. 문제 속에서는 뭐 분으로 나와 있으면 분, 시각으로 나와 있으면 시간, 후에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안전하게 풀 수가 있어요. 자, 처음의 길이가 1이었어요. 처음의 길이가 1. 그러면 매초 3이니까 1초가 지나면 4가 되고 2초가 지나면 7이 되겠죠. 그러면 t초가 지나면 3t만큼 늘어나겠네. t초 후의 그림 상황이 자, 원이 이렇게 있으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t초 후가 이 길이가 처음 길이 1에다가 3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넓이니까 넓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넓이는 s죠. 그래서 s는 파이 r 제곱이죠. 근데 얘가 r이야. 그래서 파이에다가 1 플러스 3t 제곱, 여기가 아니라 여기의 제곱. 이게 지금 넓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미분을 해야 되는데 dt분의 ds 얘를 계산을 하면 파이는 상수니까 그대로 있고 2 앞으로 내려가고 안에 있는 거 합성함수 미분도 했었죠. 그래서 6파이에다가 1 플러스 3t 이렇게 되죠. 여기서는 합성함수 미분을 배우지 않았다고 보고 전개를 한 다음에 미분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변화율을 구하려니까 이제 이게 지금 변화율인데 t에다가 뭔가를 넣어야 되죠. 이제 그게 여기 나와 있네. 반지름의 길이가 11대죠. 반지름의 길이가 11대니까 요 녀석이 11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t가 얼마일 때야? 3일 때죠. 그래서 결국 저거는 뭐뭐일 때 변화율을 구해라 라고 하면 요거 1대 상황 t 이꼴 3일 때라는 걸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t에다가 3을 때려놓고 계산을 하면 그 녀석이 이제 답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기억합시다. t초 후, 문제 속의 시간이면 t시간 후, 분이면 t분 후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놓고 이제 그 그림을 보면서 식도 만들고 계산도 할 수 있게 된다. 자, 원점을 출발해서, 출발점이 원점이에요, 지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저거라고 했죠. 위치 함수가 아예 제시가 되어 있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위치 함수가 x가 t 세제곱 마이너스 12t 이렇게 돼 있으니까 속도 함수 vt 뭐 가로t는 생략해도 되고요. 3t 제곱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가속도는 at라고 표현해도 되고 t는 생략해도 되고요. 아니면 v 프라임 t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얘가 6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가 3일 때라고 했으니까 t가 3일 때 속도는
속도는 V3 이거라고 볼 수 있겠네. 그래서 33 집어넣고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속도는 A3 이거니까 여기다가 3 집어넣고 역시 계산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했어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건 속도가 양의 값을 가지면서 샥 이렇게 가다가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속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음수로 바뀌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또 양수로 이렇게 샥 바뀌면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죠. 자,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면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속도의 부호가 바뀌니까 속도가 0이 되는 t 값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3으로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4니까 t 플러스 2에다가 t 마이너스 2 이꼴 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지금 t가 마이너스 2일 때하고 t가 2일 때 부호가 바뀌죠.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하고 2에서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바뀌잖아. 그렇죠? 자, 그런데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이 음수가 될 수 있나요? 과거로 거슬러 돌아갈 수 없잖아. 시간이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런 언급이 없어도 시각 t는 항상 양수 상태가 돼야 되죠. 그래서 t가 마이너스 2인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래서 t가 2일 때 딱 방향을 바꾼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갑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길이가 20cm인 선분 AB 길이가 20이죠. 여기서 P가 A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슉 간대요. 그 다음에 AP, PB를 각각 지름으로 하는 두 원의 넓이 합을 S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전 P가 A를 출발한 지 15초 후 S, 넓이의 변화율이 얼마냐 이렇게 지금 물었어요. 자, 그래서 또 확대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림 상황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그림 상황을 그냥 초죠, t초 후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을 할 거예요. 넓이니까 반지름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t가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매초 1만큼 움직인대요. 그러면 t초 후에는 얼마만큼 움직이겠어요? 매초 1이니까 1초 후에 1, 2초 후에 2, 3초 후에 3 이만큼 움직이는 거잖아. 그럼 t초 후에는 t만큼 간 거죠. 그래서 얘가 t초 후의 그림 상황이라고 보면 P가 A에서 출발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t초 후 그림 상황이면 P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t초가 지난 거야. 그러면 요 길이가 지금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길이는 전체 길이 20에서 t만큼을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0-t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AP, PB를 각각 지름으로 하는 두 원의 넓이 합을 S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지름이잖아요, 지금. 그럼 반지름이니까 지금 우리 넓이를 구하는 반지름을 알아야 되니까 S는 두 원의 넓이 합. 자, 뭐가 되냐면 2분의 T, 이게 반지름이죠. 제곱 파이 이거에다가 더하기 요거 2분의 20-t 전체 제곱에 파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15초 후라고 했죠. 즉 t가 15일 때 dt분의 ds가 얼마냐 지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그냥 이거 식을 가지고 t에 관한 2차 함수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미분을 제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하면 되겠어요? t에다가 15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문제가 끝나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일단 1차적으로 기본 정리는 끝났는데, 자, 앞서도 얘기했지만 일단 여러분들은 다 처음 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식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프 개형에 가장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증간표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일단 이해를 해서 그래프를 계속 그려보시면 속도도 점점 빨라질 거예요. 그러다가 증간표는 아예 작성하지 말고 빠른 속도로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살을 붙여서 이것저것 그래프를 그릴 때 다른 좀 더 편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 이렇게 오늘 한 대까지 여러분들 이제 요 개념서하고 문제집들 있죠? 문제 푸시면서 주문거리 생기면 뭐 사진 찍어서 뭐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시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좀 그러니까 돌아오는 토요일에 오프라인 수업을 하기로 했죠. 이제 그때 토요일 날 이제 강의실에서 얼굴 보면서 그러니까 수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제 그때까지 그동안 해왔던 거 질문거리 쭉 챙겨서 체크해서 챙겨 오시고요. 알겠죠?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강의실에서 봅시다. 알겠죠?